안녕하세요. 부모 상담 전문가 이성원입니다. 상담한 지가 어느새 한 30년 정도가 된 것 같은데요. 상담하면서 사람들한테 배우는 것들을 대학교에서 학생들하고 나누기도 하고 또 방송을 하고 있기도 하고 책으로 써내고 있기도 합니다. 대학교에서 학생들하고 지낸 지도 한 30년이 되다 보니까 소위 대학교에서는 총론이 있고 뭐 개론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론이라는 제목으로 재미를 키워드로 했을 때 한 8과목 정도를 만들 수 있겠다 생각해서 현재학 개론, 그 다음에 주인학 개론, 소수학 개론 이런 개론을 넣어가지고 8개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런 개론은 전부 다 저의 개론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분들은 각자의 삶에서 재미를 찾아서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의 8개 개론이 모두의 개론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서요.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누구든지 지루하게 사는 것을 너무 힘들어한다 하는 겁니다. 제 아들이 한 3살 때 4살 때 재미있는 거 없어? 또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재미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당황해서 얼른 재밌게 만들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8순, 9순 되신 분들도 요즘 사는 게 재미가 없어. 참 지겨워.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3살이나 8살이나 재밌게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은 똑같구나. 근데 똑같이 고민되는 것은 우리 아들은 어떤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 재밌을까 하는 게 고민이 되는 거고 또 8순이 되셔도 어떻게 살아야 재밌게 사는 걸까 하는 게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답을 하나씩 여러분들과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인생에 정답은 없잖아요. 인생에 명답만 있을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오늘 가장 먼저 나누고 싶은 것은 현재학 개론이라는 겁니다. 제 동생이 얼마 전에 설악산 대청봉을 올라갔다고 왔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를 갔는데 작년에 지리산 천왕봉을 갔다 오더니 올해도 대청봉을 이렇게 올라갔다 왔어요. 1년에 한 번 가는 거를 곤룡능선을 타고 대청봉을 올라가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데 선배들이 전부 다 산악 전문가들이다 보니까 함께 따라서 갔는데 가기 위해서 몇 달을 계단을 한 20층씩 오르내리는 걸 매일같이 연습을 하고 대청봉을 올라갔다 오더라고요. 올라갔다 와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형, 설악산에서 제일 먼 데가 어딘지 알아? 그래요. 그래서 어디야? 그랬더니 설악산 입구까지가 제일 멀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작하는 게 역시 제일 어렵다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제가 한참 웃고 나니까 거기서 형 대청봉 올라갈 때 죽을 것 같은 게 계단이야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 계단이 왜? 이랬더니 계단이 끝도 없어. 하늘 끝까지 있는 것 같고 나한테는 다 올라갔다 싶으면 계단을 또 올라가야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계단을 보니까 너무너무 다리가 후들거리는 거야. 근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하다가는 못 올라가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 내가 이렇게 생각했지. 한 번에 한 계단만 올라가자. 그렇게 생각하고 대청봉을 안 쳐다보고 그냥 계단만 딱 눈앞을 쳐다본 거지. 그러면서 올라갔더니 힘들지 않더라고. 그래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갔는데 어느 순간에 말이야 그 계단 꼭대기에 올라와 있는 거야. 그리고 그걸 몇 번을 반복하니까 다음 계단이 기다려지더라고. 그래서 나는 대청봉에 오르는 비결은 한 번에 한 계단이라는 걸 알게 됐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뭔지 가슴이 심쿵하더라고요. 그렇구나. 한 번에 한 계단. 이것이야말로 멀리 내다보면서 고통스러워하고 불안해하는 삶이 아니라 한 번에 하나씩 현재를 그대로 음미하면서 즐거워하고 재밌어하는 삶이구나 하는 것이 저한테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재밌게 산다면 그 짧은 순간, 짧은 현재를 음미하고 제대로 맛볼 때 생생하게 재밌는 걸 느낄 수 있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곤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학당에서 1대1로 영어 선생님하고 회화를 배운 적이 있어요. 어느 날 이 선생님이 설악산 한번 가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럽시다. 그러면서
그분과 함께 이제 고속터미널에 가서 설악산 가는 속초 가는 버스를 타고 출발을 했는데 이분이 출발하자마자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서 그 서울 강변도로를 찍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렸죠. 여기 설악산이 아니다. 여기는 서울이다. 계속 가야 설악산이 나온다 그랬더니 아니다. no, so beautiful. 정말 아름답다 그러면서 계속 사진을 찍는 거예요. 저는 속초에 도착하기 전까지 계속 잠을 잤죠. 속초에 도착하고 또 설악산의 비선대까지 올라가는데 그거 갈 때까지 계속 사진을 찍어요. 왜 이렇게 얘가 사진을 많이 찍나 생각을 했습니다. 비선대에 마침내 도착했을 때 저는 드디어 목표를 이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사진을 찍자 그랬더니 정작 거기 사진은 별로 찍지 않더라고요. 저만 사진을 한껏 찍고 왔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자면서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나서 사진들을 나온 걸 보면서 그때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그 외국인 존이 하더라고요.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설악산에 가는 길 모두가 설악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제가 좀 문화 충격이랄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작가신 이규태 선생님의 글을 어느 순간 보다가 한국 사람이 주로 하는 것이 점여행이다라는 문구에서 제가 문득 시선이 멈췄습니다. 저와 함께 갔던 조는 선 여행을 한 것이죠. 서울 터미널에서 시작해서 속초 터미널 갈 때까지가 전부 다 그 선이 설악산이었던 것이고 속초에서 내려서 비선대로 갈 때까지가 모두 선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현재를 즐기면서 설악산 전체를 아우르는 재미있는 등산을 했다고 한다면, 관광을 했다고 한다면 저는 비선대 딱 갔을 때 점 하나 찍는 그런 목표 지향에 점 여행을 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모두 피곤하고 힘든 것이었구나 하는 깨달음은 저한테 굉장히 신선한 깨달음이었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과정, 지금 이 순간, 이것이 바로 현재다라는 건데요. 제가 한 35살이 될 때 캐나다로 보름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운이 좋아서 캐나다 토론토라는 곳에서 교포 회장님 댁에 머무는 기회가 있어서 숙박료를 굉장히 아낄 수 있었는데요. 그 회장님은 자녀분들도 굉장히 명문대에 다 보내고 레스토랑도 몇 개를 가지고 있고 소문난 부자였는데 사모님 표정이 그다지 밝지가 않았어요. 상담을 서른부터 하고 있었던 저로서는 표정의 비밀이 뭘까 좀 궁금했었거든요.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날 사모님이 저한테 차 한잔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표정의 비밀도 궁금하고 그래서 사는 얘기도 듣고 싶어서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됐는데 사모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한 35년 전에 캐나다에 처음 왔을 때 둘이 가진 돈이 10만 원밖에 없었다. 거기서 슈퍼에서 물건을 나르고 그다음에 세탁소를 하고 정말 뼈가 빠지게 고생을 하면서 지금까지 부를 일구었는데 저뿐 아니라 캐나다에 사는 대부분의 한국 분들이 내일만 바라보고 산다. 그래서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다. 심지어 지금도 혹시 레스토랑에 불이 나지 않을까, 직원이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자녀들은 잘 있을까 늘 근심 걱정을 하면서 잠이 들곤 한다. 그때 제가 사모님 얼굴 표정이 왜 밝지 못한가, 모든 부를 가지고 있는데도 조건을 가지고 행복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밝지 못한가에 대한 비밀을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캐나다 애들은 어쩐 일인지 전부 다 현재만 즐깁니다. 오늘만 보고 삽니다. 집이 없는데도 요트를 타고 주말에 나다니질 않나. 그런 생활을 하면서 우리 옆집에 있는 애는 지금도 전세를 살지만 매일 와인 파티하고 주말에 나가고 너무너무 즐겁게 하루하루를 살아요. 그걸 보면서 저는 처음에는 한심하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지금은 누가 과연 한심한 것인지 이런 생각을 가끔 하곤 하거든요. 내일을 보는 것도 소중하지만 오늘을 사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오셨으니까 한국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신다니까 가셔서 내일을 바라보는 것도 소중하지만 오늘을 즐기는 것도 소중하다. 그 말씀을 꼭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비행기를 타고 동경을 경유해서 서울로 오면서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나도 이제 오늘을 바라보고 현재를 보면서 살자. 그렇게 산지
현재 한 30년 가까이 이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런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제가 현재만 살면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불안해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다 그나마 먹고 살 길은 다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일을 품되 현재를 즐기는, 현재의 마음을 쓰는 삶이야말로 재밌게 살 수 있는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가려고 그러는데 중학교 시절 또 초등학교 시절 늘 제가 했던 얘기가, 너 좋은 중학교 가려고 초등학교 시절을 보내는 게 아니야. 좋은 고등학교 보내려고 내가 중학교를 여기 보낸 게 아니야. 좋은 대학교 가려고 고등학교를 보내는 게 아니야.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대로,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대로 각각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들은 고등학교 시절에 사진을 열심히 찍어서 사진전을 2번 열기도 하고 아마존에 사진으로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들이 대학을 간다면, 그리고 직장을 간다면, 결혼을 한다면, 그대의 중년을 살아도 그 순간순간 현재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저는 아버지로서 그런 기대를 또 해보곤 하는데요. 얼마 전에는 제가 방송을 하면서 함께 만난 패널이 있었는데 그 패널 분이 30대 젊은 나이에 세계 일주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돈이 많으신가 봐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아, 교수님, 저는요, 꿈이 목적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참 멋있어 보였어요. 그러니까 스페인에 간다는 것, 거기 도착한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스페인에 가야겠다고 꿈을 꾸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렇게 꿈을 꾸다 보면 하나하나 현재를 준비하고 그리고 준비하는 그 과정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결과로 현재를 즐겼기 때문에 미래의 세계 일주도 가능해졌던 것이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밌게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장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꿈꾸거나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를 회상하면서 한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현재에 초점을 두고 그것을 음미하고 누리고 사는 삶이 생생하면서 재밌는 삶이 된다.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재밌게 살고 싶은 당신, 현재를 즐겨라. 저는 그렇게 현재학 개론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현재에 충실할 때 미래에 대한 기대도 생기고 과거에 대한 의미도 생기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재미는 현재에 깃들어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에 깃들어 있는 재미와 즐겁게 도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